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에서 또 2차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해서 많은 애국자들, 애국 시민들이 그 관저 입구에 뭐 수십만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자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지금 보도가 잘 되고 있지 않는데요. 현재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독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만나기 위한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최상목 부총리를 만나는 거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이제 2주 있으면 임기가 끝나요. 1월 20일 날, 그러니까 앞으로 2주 정도 있으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취임식 전에 바이든 정부에 있는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지금 실권자, 한국에 이때 온다는 것은 미국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하니까 그때 취임식 한다고 해도 장관이 바뀔 때까지는 블링컨 장관이 그대로 그 임기를 갖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뭡니까? 이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이 소란이, 이 소요가 자유민주국가 또는 한국 나라에 아무 영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고, 미국은 굳건하게 한국을 지키겠다. 한국의 동맹이다. 뭐 이런 뜻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그 경기도지사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쌍방을 통해서 김성태를 통해서 그래서 이북에다 800만 달러 약 100억 정도가 넘어갔다 보내줬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는 그때 그 평화부지사로 있던 이화영이가 처음에 1심에서는 9년 6개월을 그 영장 구속을 판결을 받았는데 2심 재심에서는 조금 깎여서 7년 6개월을 그 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유엔에서 북한 그 핵 그 개발 때문에 제재에 지금 걸려 있는데, 북한이 걸려 있는데 거기다 800만 원을 줬으면 그거는 유엔 그 법에 거기는 저촉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 그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서 체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블링컨 장관이 온 곳은 그런저런 사연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이 한국 끝까지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 나라입니다. 미국은 정말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가장 큰 나라, 위대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미국을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끔 한 기초적인 거, 그 원동력, 그 힘, 그 에너지는 미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6일 날로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법률에 의하지도 않고 법에 맞지도 않는데도 그 어떻게 영장 판사고 짬짬이 해가지고 영장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지난번에 한남동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하려고 하다가 몸싸움하다가 결국 포기했는데 그 영장 시효가 오늘까지입니다. 6일 밤 1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2차 거기를 한남동을 가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경호처에서는 과감히 막아내겠다. 당연하죠. 경호처에서 대통령 관저를 대통령에 막지를 않으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예요. 직무태만 직무유기죠.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재판을 받기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그 경호처는 이유를 불문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목숨이 달려 있어요. 자기는 죽어도 그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그 복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는 강력히 그걸 막아내겠다. 당연하죠. 그거 안 먹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직무유기라니까요. 그건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지난번에 그 박종준 그 경호처장이 막아내고 그래서 막아낸 것에 대해서는 진짜 아주 잘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그 경호처장에 대해서 참 격려를 했지만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까지도 6일까지 되니까 오늘까지도 잠을 설쳐가면서라도 꽉 막아내기 바랍니다. 경호에 따라서는요, 경호법에 따라서요, 위해를 하려고 그러고 뭐게 되면요, 그 뭐 체포도 되고, 경호법을 체포도 됩니다. 누구였든지요. 그 경호처에서는요, 누구 무슨 직위, 누구 이런 거 딸 게 없습니다. 경호처는 아주 경호법에 따라서 자기들 본분의 의무를 다 하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이제 유튜브 보는 거는 이제 한남동에 지금 현재 거기서 밤새 무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그분들 존경스러운 애국자입니다. 저도 옛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그 태극기 집회 때요. 그때도 진눈깨비 가고 눈도 오고 그러는데 거기 거의 매일 거기에 출근했어요. 야, 이래서는 안 된다. 한나라 대통령을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자당에 있는 김무성이, 유승민이, 뭐 하태경 뭐 해서 62명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있냐. 자기나라 대통령을 자기 당에 있는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하려고 하는 이런 쓰레기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 해가지고 열불 나가지고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강화문에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뭐 몸도 건강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즘에 잘 못 가는데 날씨가 좀 풀리고 그러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어저께 밤 1시 넘었는데요. 그냥 여러분 들으셨어요? 어저께 저녁에 눈도 많이 왔잖아요. 어제 눈이 10cm가 넘는 올겨울 들어서 최고로 많은 눈이 온 걸로 제가 판단되더라고요. 발이 팍팍 묻히더라고요. 그렇게 눈이 왔는데요. 이렇게 눈이 오고 있으면요. 거기 그 한남동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 하면서 거기 그 모인 모인 그 아스팔트에 그 인도에서 있는 분들 얼마나 고생하고 춥겠습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깔락대기 깔고서 그냥 거기서 밤샘도 오고 비닐 쓰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밑에가 칠판올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눈이 빨리 녹아서
눈이 녹았어요. 그냥 날씨가 푹해가지고. 그래서 다행이다. 참 그분들에게 좀 큰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밤에 1시에 2시 사이에 천둥이 치더라고요. 그냥 우랑 쾅쾅쾅쾅 쾅쾅쾅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쪽에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냥 약간의 눈빛도 좀 왔어요. 그쪽에 그걸 보면서 하늘에 메시지가 아니냐 제 생각이요. 하늘에 이 좌파 종북 좌파들 이 뭐 대통령 탄핵이라 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좌파들에게 하늘에 하나님이 경고가 아니냐.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계속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 생각도 되고요. 그걸 보면서 말이죠. 또 이 탄핵 집회에 나와 있는 그 그냥 아스팔트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대통령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하늘이 너희들 마음을 다 아노라. 하늘에서 너희들이 고생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을 다 아니라. 하늘이 내가 다 알고 있다. 자유민주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안다. 내가 지켜주마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난 좀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천둥이 치고 막 그러길래 밤에 그때 1시 넘어서 밖에 뛰어나갔죠. 봤죠. 근데 계속 치지는 않더라고요. 몇 번 치고 말더라고. 여튼지 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세력, 이 종북 세력, 이거 척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수처가 내란죄에선 조사를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냥 하잖아요. 공수처. 완전히 우리나라는요 사법 질서가 무너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마음대로예요. 아니 그 먼저 방송했지만요.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국회에서 그 내란죄라 그래서 내란 괴수, 내란 무슨 주범 뭐 해가지고 이래서 그 했는데 내란죄를 뺀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되는 얘기야? 그러면 전부 다 다치고 한덕수 총리 내란죄로 탄핵한 거 아니에요? 빨리 직무 복귀하고 대통령도 직무 복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공수처에서는 계속 뭐 체포한다, 체포한다, 영장 가지고 간다, 뭐 한다. 도대체 이 나라가 사법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저는 참 정말 한심하고 정말 도대체 이 나라 가는 길이 어딘가, 이 나라 미래가 걱정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 보도 보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길 때 물론 변호사들이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 거기 참석해서 자기가 변론을 직접 하겠다. 당연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현직 대통령 아니에요. 그 대통령만 알고 있는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유지가 안 되고 이 나라가 안전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마음, 그 속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서 변론한다 얘기죠. 아마 헌법재판소가 뒤집히는 내용이 나올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서 현직 대통령이 아니에요. 뭐 부통령이나 뭐 야당 당수라든가 여당 당수가 뭐 그렇게 한다는 건 또 몰라요. 그러나 이건 대통령이 임기도 보장돼 있어.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이 위치에 있어. 근데 뭐 때문에 비상계엄합니까? 계엄을 왜 합니까? 뭘 어떻게 목적이 있어야 될까? 어디 할 거 아니에요. 뭘 높은 자리를 얻는다든가 무슨 이득이 있다든가 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장난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고심, 나라의 위기 상황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그냥 핵폭발 같은 거 터져 나올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핵심적인 증거가 나와서 그걸 터뜨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뭐 중국에서 지금 현재 한국에 한국대 하고 있는 중국의 문제, 그런 아주 문재인 대통령부터 중국에 문 열어놨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 항공이고 항만하고 다들 하는데도 그냥 계속 열어놨잖아요. 중국 사람들 마음대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무엇이 터져나올지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서 변론을 적에 핵폭발 건 같은 거 나와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깜짝 놀라 뒤집힐 만한 게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헌법이고 법률이고 형사법이고 뭐 수사법이고 거의 다른 사람들을 못지않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계엄을 적에 뭐 심심해서 했겠습니까? 대통령 가만히 있어도 임기 끝나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이 그냥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냥 나라의 아파트 값이 천장 붙이러 가고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막질 못해서 난리가 나고 그냥 부인은 해외 비행기도 끌고 막 그냥 맞댕기고 그냥 옷이 몇백 벌 몇천 벌 뭐 브로치가 무슨 뭐 얼마나 많은 거 뭐 그렇게 얘기할 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가족이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하튼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지킨다 그러면서 그 한남동 관저 앞에 있는 도로, 인도 도로에서 도로의 아스팔트 위에서 그 밤샘 농생하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애국자고 감사하다. 내가 미안하다. 가야 되는데 저 참석할 겁니다 이제. 근데 아직은 제가 나이도 있고 건강해서 그래서 좀 이렇습니다만 그래도 국가를 지키고 자유민주를 지킨다는 의도에서 참여가 돼 있죠. 여러분들에게 어젯밤에 1시에서 2시쯤 그쪽에 그 한남동 관저 옆에서 밤샘 지키는 수만 명에 대한 그 실황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연사 우리 자신감 우리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요. 1시간 정도만 있어요. 1시간만 있으면 멀어질 공수처와의 공방도 돼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연사 부탁드립니다.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제대로 지켜봅시다. 여기서 보세요. 저 끝에 여기 인도입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에 도로. 저기 불 비치는데 여기 불 비치는데 저 끝에까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 이게 1시에 2시 그때 정도 됩니다. 이게 오늘 새벽 다 이게 비닐 옷도 쓰고 말이야 이렇게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애국자예요, 애국자. 이 시스템을 엉터리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대한민국의 전사자 이 실력이 얼마큼 되느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만원 돈으로 모을 때 어느 때는 98점이 나오고 어느 때는 105점이 나오고 어느 때는 5만 원짜리가 하나 깨는 거 나도 그런 거 왔어요. 애국자예요, 애국자. 100만 원을 모으면 정확하게 100만 원이 나온다.
이 대한민국 전투한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이상 이 짜간 배치 5, 60명이 이 짜간 배치 새끼들이 국회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차례기랑 배치량경을 하는 게 이 대한민국 국회다 이런 얘기예요. 참 애국자들입니다. 애국자들. 정말 이렇게 그 추운 도로가 아스팔트에서 말이죠. 그저께 저녁에는 보니까요. 그 은박지 깔라빼기 그걸 그 아스팔트에 깔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 새벽에 잠자는 모습들을 그 찍은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자들은 그 따로 있다. 지금 좌파 종북 좌파들은 말이죠. 이 친중파들, 중국의 눈치 보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보는 것 같이 지금 현재 법률에 맞지도 않은데도 그냥 깡패같이 막장 무슨 체포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언론들 말이죠. 그냥 그쪽에 보도만 막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미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뭐 이득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언론은 중심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은. 우리나라는요. 고칠 게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이 정말 종북 좌파들도 이거 다 이거 속아내야 되고 언론도 속아야 되고 검사 판사 중에도 이 지금 이념적으로 움직인데다가 좌파로 움직이는 사람도 다 속아내야 됩니다. 다 속아내야. 그렇지 않으면 이 한국이 영원히 가겠습니까? 지속되겠습니까? 우리 자손들 시대가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그 촛불 시위에 하잖아요. 민노총이고 뭐 민주당이고 촛불 시위게 되면 거기에 그 중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난번에도 거기서 경찰하고 신경질하고 뭐 경찰 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봤는데 거기 많이 참고한다는 거예요. 저는 벌써 지난번부터 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뭐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정부가 대응을 못했어요. 원래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여권 비자에 보면은요 정치 활동에는 가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국은 가깝고 그리고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한국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촛불 시위였는데 이 탄핵 찬성파에다 거기 집회에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 탄핵 반대에는 이 태극기 집회는 물론 안 나오겠죠. 뭐 나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 달고 막 그러는데요. 이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정부가 이제 제자리 잡으면 거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혹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신문에 난 걸 보세요. 이게 서울신문에 난 겁니다. 서울신문에 난 겁니다. 이게 서울신문. 주한 한국의 중국 대사 주한 중국 대사관 한국 체류 자국민의 한국의 중국 사람들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 정치 활동 말라 당부 정치 활동 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여기 보면 뭐예요? 중국인 탄핵 집회 동원 의혹 나와 위반하면 강제 추방 조치. 주한 중국 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격렬하게 열리는 가운데 일각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를 보인다. 이거 벌써 대사관에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거 무슨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왜?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든지 망그러뜨리고 한국을 망해야 되거든요. 그래 중국이 지금 현재 가까워 있는 그 나라 중에서 한국이 미국의 가장 우방 아닙니까? 일본하고. 그래서 저 상주에 그 사드 저쪽에 사드 반대해가지고 그 중국에서 그냥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지네들은 저 압록강이 있는데 저 북한이 있는데 중국에다가 사드를 갖다 더 아주 고성능을 갖다 그냥 수없이 갖다 설치해놓고 우리나라 상주에다 그 사드 하나 설치는 거 그거 그냥 난리치고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들 그 사람들 그냥 사드 하는 그 앞에 가서 그냥 집회하고 뭐 방영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사드 반대. 여러분들 기억 못하세요? 뭐 상주에 참이가 많으십니까? 참외 전자파가 뭐 오염돼서 뭐 그 참외물 그 먹으면 뭐 인체 안 좋다. 사람이라도 전자파가 모은다. 그때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전문기관에 조사해가지고 거기 영향이 없다 했는데도 그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입니다.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한국 정부에 중국에 있는 사람, 중국엔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지만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이 몇몇 명입니까? 뭐 7만 명이 얼마 된다 그러는데요. 중국 정부는 한국 잘 되는 거 바라겠습니까? 안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촛불 집회에 오는 중국인들 정치 참여 집회에 이렇게 와서 거기 관여하게 되면요. 그건 추방 원인이 됩니다. 잡아서 신고해가지고 추방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방을 시켜야 돼요. 그냥 몇천 명이고 뭐 몇백 명이고 추방을 시키는 시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랍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뭐 사람인데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집회 왔으니 어떡하냐고요. 어떻게 찾아내? 여하튼 중국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정치에 개입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냥 즉시 체포해가지고 그거 갖다 신고해가지고 추방을 시켜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요. 이 좋은 일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왜?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이 눈에 가시 아니에요. 그래서 친중파들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은 높은 산이요. 한국은 작은 언덕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문재인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그 대표도 지난번에 과장급인 그 대사관에 가서 그냥 고개를 팍 숙여서 인사를 하고 그냥 가서 훈시든들 뭘 듣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듣고 말이죠. 그리고 저 중국에서 얘기하면서 중국에서 쎄 하면 되지 않냐? 뭐 그러면 그만 아니야. 참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요 나라 그냥 아주 썩은 호박에 돼지 코드를 하는 거예요. 그냥 확딱 넘어갑니다. 그냥 중국을 넘어가든지 저 북한을 넘어가든지. 여하튼 우리는요 우리 국민들이 중도 국민들 아주 그냥 골수 좌파들은 빼놓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여하튼 처벌받게끔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국가를 지키려고는 우리 애국 국민들 그리고 중도에 있는 국민들 이런 국민들을 딸딸 뭉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자유민주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정된 정치하고 그런 안정된 행정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과 몸을 뜻을 한데로 모아야 된다. 한데로 모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깊은 각오가 그런 염원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은 우리나라 후손이 국민들이 잘 되는 거지 누가 잘 되는 겁니까?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이건 골라내고 섞어내고 밀어내고 그냥 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배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탄핵을 29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탄핵을. 예? 29번인 것 같으면 얘네 같으면 100년에 탄핵 그 정도 헛감할 걸 거예요. 29번. 장관이고 뭐 누구고 다 탄핵을 시켜.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 못하게 탄핵 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잘라버려. 예? 저 업무진비 정보비 같은데 말이죠. 그 활동비를 갖다가 검사, 경찰 먹고 이제 빵원이에요, 빵원. 그렇게 깎아버렸는데, 그 실제 깎았잖아요. 지금 현재 깎아져 있는데, 그래도 경찰들은요,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 쓸 수 있는 예산을 깎아버리는데, 그러면 좀 거기에 대한 좀 항의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뭐가 자기들 이득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념적으로 묶였는지 정치적으로 묶였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이재명이가 대통령 선거 나와서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뭐 다음에 2심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뭐 2월 15일 날인가 2심이고 3심이 3개월 후에니까 5월 15일인가 3심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때 뭐 당연히 법적 잘못이니까 처벌 받겠죠.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 이 여당의 쪽에서 있는 사람이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걸맞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한동훈이 같은 사람은 아예 그건 이제 생각지도 마세요. 여론조사 아무리 뭐 요즘에 7% 5% 나오는데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제2의 김무성이 같은 사람이에요. 유승민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끝난 사람입니다. 그거를 아직 여러분들 판단 안 하면 여러분들도 한참 멀었어요. 누가 나오든지 이재명이는 당선될 확률이 없습니다. 왜? 정과 오범이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재판받을 게 수도 없어. 예? 맨날 말 바꾸고 뭐고 거짓말하고 뭐고. 예?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정대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성남 FC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그 형수원 때 못 찢어버린다는 찢재명이잖아요. 그런 사건. 부인 버카가지고 그냥 몇 억을 갖다 그냥 해먹고 그냥 고기도 사 먹고 뭐또 과일도 사 먹고 뭐도 사 먹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 대통령 되면 나라 팔아먹게요. 그렇게 좌파가 아무리 센 것 같아도요 결국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 우파와 중도가 있거든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어디에 그 좌우되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정당에만 가입되지 않았지. 여하튼 저는 이 나라가 애국가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영원한 정말 세계의 으뜸가고 선두주가가 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희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은 한번 지나가야 될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를 잘 넘겨서 우리나라가 세계 앞장서가는 1등 국가가 되기를 그렇게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한남동 그 인도 아스팔트에 나와서 밤새 오면서 그 추위를 떠는 그분들에게 참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시 마음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경례를 해야 됩니다. 경례! 하여튼 한국이 어려움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뭐 아스팔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그렇게 날씨도 춥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때가 겨울이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